네, 9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좀 지겹고 좀 넌덜머리가 나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인플레이션 가까스로 좀 잡힐까 말까한 와중에 복병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 잔불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다. 잔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잔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큰 불로 번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짚어봤었는데, 지금 잔불 정리가 안 된 상황 하나들이 이렇게 더해졌는데, 대표적인 게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 가격이 매일 오르고 있어요. 지금 9거래일 연속 올라가지고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10개월 최고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90달러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달러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모건 스탠리도 전망을 해놓고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도 짚어봤는데, 워낙 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유관 산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료 생산비, 생산 단가를 상승시키고 여행과 항공, 이런 유관 산업,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조금 잡힐까 말까 싶었던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금 타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잔불의 역할을 지금 국제유가 상황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연말까지 결정을 한 것이 공급 충격 우려로 번지면서 지금 유가의 어떤 상승을 더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지금 미국 8월 PMI가 나왔는데, 이게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거는 좋은 건데 50 이상이면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 지난달보다 또 반등을 해주면서 이게 미국 성장세가 여전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의 긴축, 추가 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러가지 우려점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면서, 야, 이거 이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한 번 더 올려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이제 주가는 또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 잔불 정리 정도는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잔불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야, 진짜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싶은 게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안 좋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접 대출까지 포함시키면 상업용 부동산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자산의 규모가 3조 3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2조 2천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엄청 빡센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정말 은행 추가 파산 이슈, 다시 말해서 은행 시스템 위기가 지난 3월 발생했다가 그게 어떻게 그냥 또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한 번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2천억 달러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이게 2015년과 비교했을 때 7년 만에 2배가 된 거다. 사실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이거 굉장히 쇼킹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접 대출까지 포함을 해버리니까 이게 3조 3천억 달러, 이게 잘 잡히지 않는 것까지 넣어버리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토탈 은행 예금의 5분의 1, 20%를 차지할 정도로 간단치 않은 규모라는 걸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 이게 역대급이잖아요. 당장 우리가 며칠 전에도 짚어봤지만 샌프란시스코 공실 상황, 이게 지금 도시 하나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간단치가 않다라는 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꽤 큼지막한 숫자를 하나 빵 하고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줄어들 경우에는 당연히 가치 하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출 부실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될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점, 그러니까 한번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점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전국
평균으로 12%가 넘었어요. 대도시는 지금 20% 이상, 30% 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 집계 이후 최고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이제 비교가 되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코비드 팬데믹 이슈, 팬데믹의 어떤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아닌가, 그런 우려점을 지금 시장에 강하게 주입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올해와 내년 지금 만기가 예정돼 있는 게 부동산 관련 대출과 증권 다 포함해서 9천억 달러 규모래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아무 문제 없이 대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공실률이 저렇게 역대급이고 이 렌트비 회수가 안 되면은 건물주들은 대출금 회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갚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안 되면 그게 최악의 경우에는 은행 파산 이슈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게 저번 3월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 위기 시즌 2 촉발 가능성이 이게 현실화 될까 하는 우려가 지금 고개를 다시금 바짝 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거죠. 이게 대형은행들이 저런 대출을 끼고 있다라는 액수가 꽤 많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이 5조 6천억 달러로 집계가 된 데이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데이터 기준과 다른 거죠. 5조 6천억 달러를 봤을 때 은행 비중이 50.6%고 이 중에서 중소형 은행들의 비중이 67.3%. 내년 대출 만기가 지금 1조 달러. 뭐 하나 흔들리고 터지면은 와장창창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거 사실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유가 상황, 유가의 흐름이 인플레이션 이슈를 자극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한 어떤 장기화, 고금리 장기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고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상황들,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숫자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숫자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거시경제의 흐름과 관련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의 흐름도 참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보니까 글로벌 거래소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그 비율이 정확히 5대5, 정확히 5대5, 50대 5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런 상황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지금 곰과 황소의 대결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지금 이 기싸움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6,000달러 밑에서 25,000달러 중간 지점에서 이 힘겨루기가 상당해요.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디로 방향성을 세팅하게 될지 아직 모른다, 뭔가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라켓슈페디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000달러 부근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26,800달러까지의 가격 유지, 그 위에서 가격이 유지돼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후퇴해서 24,8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 가능성, 지금 이 폭이 거의 유사하게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석가들도 얼추 비슷해요. 그냥 롱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사람들은 요쪽 얘기만 더 하고 있고, 쪼쟁이들은 지금 요쪽 얘기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000달러에서 지금 뭐 2만 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상황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머스트하신데, 지금 200주 이동평균의 지지를 잘 확인했을 때마다 거대한 랠리가 나왔다. 지지를 확인할 때마다 랠리, 지지만 잘 확인해 주면 랠리, 지지만 잘 확인해 주면 랠리. 지금 지지 테스트가 돌파 테스트 이후에 한 번, 두 번째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0주 지수 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이게 지금 25,00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준다라면 확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확 반등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금 이 타임테이블, 캘린더 일정으로 봐도 몇 가지가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죠. 이 가버 거백스라는 바네크 전략 책임자가 멘트를 한 번씩 이렇게 날려줘요. 이번에는 바네크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과거 금보다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일 거야. 현물 ETF,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이로 인해서 수조 달러의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거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8년에 걸쳐서 가격이 4배, 시총이 5배가 증가를 했고, 기관 수요가 일단 들어오게 될 거고, 장기 홀더들이 또 있고, 충성도가 높은, 그리고 유통량 자체가 적은 데다가 반감기가 또 이슈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한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빠르면 연말, 늦으면 이제 내년 3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SEC의 최종 데드라인, 심사 데드라인이 내년 3월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빠르면 연말, 늦어도 3월 정도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선물 ETF가 9월에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의미가 크겠죠. 알트코인 대장, 그러니까 알트코인 첫 번째 선물 ETF의 출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상당한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출시가 돼 있고, 비트코인 선물 ETF 레버리지 상품까지도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되질 않을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 저변에 저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9월 안에 만약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예를 들어서 9월 마지막 주에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우리에게는 꽤나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랑 투애니언 쉐어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서 현물 ETF로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로서는 첫 번째 승인 신청이고, 지금 선물 ETF가 이번에 승인이 된다라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 역시 줄을 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동시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이 이어지고, 그 와중에 이제 넥스트 타잔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메이저 알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솔라나, 뭐 폴리곤, 이런 ETF 출시 승인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XRP 같은 경우에는 소송 리스크가 있어서 당장 신청이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내년 중반 이후 정도로 이제 상정을 해볼 수 있겠죠. 내년 중반, 내년 2분기에 이제 배심원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놓고 바라봤을 때 이제 넥스트 타자에 대한 다음 선수 나오세요, 이제 이런 분위기로 또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밌어요. 이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최종으로 확정되는 데드라인이 내년 5월 23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년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3월에 출시가 되고 4월에 반감기 맞고, 그렇게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가 쫙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은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화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장의 반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와중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된다라면 이건 결국에는 기관의 돈들이 여기저기로 이제 몰려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가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